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뒷담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직장에서의 뒷담화. 저번에는 입 조심하는 게 제일 좋다. 이렇게 말씀드렸죠. 뒷담화의 원리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저기 멀리 있는 저기 지방에 있는 지사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분이면 저기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이미 돌고 있을 수 있어. 내가 한 얘기가.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. 그리고 그러면은 그럼 뒷담화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?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. 일단은 첫째로 내가 그 뒷담화의 주인공일 때, 그죠? 내가 그 뒷담화의 주인공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전 딱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예전에 모 대통령께서 그 본인에 대한 이 이슈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싹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.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. 그러면은 막 여론이 막 들끓다가 갑자기 쉬 조용해져. 그게 뭐 우리나라가 뭐 냄비 현상이라서 그렇다? 아니에요. 다 똑같아. 다 똑같은 얘기야. 다. 어? 지금 뭐 미국에서만 예를 들어봐요. 우리 우리 트황상 막 러시아 간첩이니 뭐니 뭐 지금 조용하잖아. 뭐 수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조용해졌잖아. 그게 여론이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뒷담화의 주인공이다? 일단 가만히 계세요. 네. 거기에 막 물론 이럴 수는 있지. 뭐 그거를 직접 듣고 와서 야 이게 사실이야?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.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.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네? 근데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누가 내 뒷담화를 했지 막 이러면서 찾아다니면은 오히려 불쏘시기 불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 휘발유 붓고 있는 거야. 당사자가 막 나서가지고 막 뒷담화에 대해서 막 해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불이 훨씬 더 커져요.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막 찾아내가지고 막 복수를 하겠다. 막 누가 뒷담화를 갔지? 막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누군가 표시를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만 명확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. 감정 싹 빼고. 감정이 들어가면 또 신나가지고 야 걔가 근데 막 발끈하더라. 막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감정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쉽지 않지만 싹 내가 주인공일 때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간결하게만 얘기하면 돼요. 그걸 가지고 막 사과방송할 필요는 없어요. 전혀.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또 막 우욱해가지고 막 덤벼드는 그거 자체가 또 좋은 뒷담화거리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잊혀져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뭐 그건 솔직히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. 야 친구, 야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던데? 야 너 이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그 친구는 도와준답시고 내 해명을 듣고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제발 좀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다니까? 그게 뒷담화예요. 진짜 신기해.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막 해명한다시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고? 뭐 그런 일이 있었어? 이러면서. 그러면서 막 덮어지는 거예요. 차라리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굉장히 빡치는 일이겠지만 나에 대해서 이상한 뒷담화가 돌면 차라리 가만히 있고 좀 더 겸손하게 행동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대응하시면 제일 좋아요. 거기다 불질르지 마시고. 그리고 남의 뒷담화를 들었을 때는 진짜 이게 필요한데 부처님 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눈 가리고 입 막고 귀 막고 귀가 여기 있구나. 귀 막고 입 막으세요. 남의 뒷담화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.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뒷담화에 대해서는 막 발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발끈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전달자가 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적이 됩니다. 그럴 필요가 있나요?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돈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. 돈 아니면 회사 다닐 사람이 있어요? 있나? 뭐 자아 실현이야? 뭐 자아 실현을 하려면 솔직히 내가 진짜 이 일을 함으로써 너무 기쁘고 너무 막 자아 실현이 되는 것 같고 하면은
그냥 창업을 해야 돼요. 그걸 가지고. 그렇잖아요. 왜 남의 일을 해줘요? 남의 일을 해주는 것보다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자아실현하듯이 막 열심히 일하면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월급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막 적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. 내가 왜 거기다 적을 만들어요? 왜? 굳이? 굳이 그것도 어리석게 또 남이 한 말을 전달을 함으로써 적을 만들어요. 왜? 제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. 입 가벼워가지고 막. 근데 나중에 보면요, 그런 분들은 정보가 점점 차단돼요. 왜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잘 안 해. 왜냐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전선이 다 터지거든. 이거는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그 말이 막 퍼지는 거에 대해서. 야, 너만 알고 있어.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그 옛날 영화 작전에 보면 그 얘기 있잖아. 야야, 너만 알고 있어. 야야야, 무슨 정보통신 대박 난다라더라. 그러면은, 대한민국의 절반이 알잖아. 그러면. 근데 그렇게 절반이 알게 퍼뜨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줘요. 어떤 큰 사건이라도. 나중에 가면은 그분은 또 정보에서 고립이 돼 있다. 내가 정보에서 고립이 되기 쉽지 않으면 들어오는 말은 그냥 흡수하고 그냥 네, 그렇군요 라고 그냥 넘어가요. 그거를 남한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. 물론 막 중요한 업무상의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, 업무상의 정보는 당연히 전달해야지. 개인적인 얘기들, 뒷담화가 뭔지 알죠? 안 좋은 얘기들, 개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전달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적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. 그죠?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 재미로 회사에서 적을 만들어 굳이 보복을 당할 텐데 언젠간 당합니다. 네.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뒷담화 대처는, 첫째, 내가 뒷담화의 주인공인 경우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만 응대를 해주고, 그리고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말 것. 조용히 지나가게. 둘째로, 남의 뒷담화를 들었을 때는 입 터널 것.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뒷담화 말 듣잖아요. 저는 솔직히 뒷담화 들으면 약간 좀 제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. 좀 남한테 막 관심 있고 이러지가 않아. 그냥 나 살기가 바쁘고, 나 살기가 힘들어가지고, 남의 뒷담화를 들어도 까먹어. 나중에 이제 그런 뒷담화가 막 현실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, 그 뒷담화가 사실이었구나. 이렇게만, 저만 느끼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엄청 정보가 많이 쌓였어. 제가 예전 직장에서도 뒷담화 들은 거 합치면은 아마 그 회사가 아마 무너질 거야. 그 서로 막 누가 뒷담화 했는지 그걸 다 알게 되는. 근데 저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. 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는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쟤한테 얘기하면 제가 까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일이 터지지 않더라. 이러면은 편하게 얘기해. 오히려 정보가 더 많이 쌓여요. 더 나아요, 그게 더. 네. 그러니까 남의 뒷담화를 들었을 때는 입 다무는 거. 네.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